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위성곤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깃발을 올렸습니다. 신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그리고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삶과 가치가 반영되는 정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삶을 가장 맨 앞에 놓고 정쟁과 그런 것보다는 도민의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는 그런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서 도민의 삶과 일터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방 정치인을 키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능력 있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차세대 제주도의 동량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제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안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볼까 합니다. 당초에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위원장님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그 보완 가능성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에 네, 그렇죠. 이 관련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혹은 뭐 새로 확인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보고를 받진 못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보완 영역이 완료되어지면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과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최종 영역 보고서가 완결이 안 됐다고 해서 서면 요약 자료로 대체를 해서 저희들에게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좀 영역 기간도 연장을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항 추진으로 어쨌든 가닥을 잡은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국토부의 결단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반려 사유로 제시한 사안들, 즉 항공 안전 확보 방안, 조류 보호 방안,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등의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뒤에 환경부에서 그 보완서를 재검토할 때쯤에 의견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그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객관적인 조건이 그리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입장을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찬반 갈등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치권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나름 구상하시는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신속히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서 제주도민 전체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부합되는지는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입장도 밝히고 또 그 갈등 해소 방안들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쯤에 바다로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커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협약상에 있어서 인접 국가에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했고 그 평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3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되어진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되어서 결의안도 이렇게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대응단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대응단도 출범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서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그 제주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었는데 보셨겠죠, 위원장님도? 예.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일본 그 총영사관의 처사가 잘못되어진 그리고 철회돼야 될 처사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제의 많은 기구들이 그 방출수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라면 안전하다고 주장되어지는 근거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결국 안전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신빙성이 없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꺼내놓은 게 지난해 4월이니까 1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근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일본이 추진해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 4월에 도쿄전력에 의해서 승인 신청을 내어지면서 전면화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분명하게 정부 제3국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충분한 검증 없이는 일방적인 해양 방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검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방류를 허용하는 것처럼 하는 외교적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원안위 결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아직도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곧 일본의 방류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전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라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를 고향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그 관련 토론회를 직접 진행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라져가는 지금 해양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우선 해양동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해양 생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해양 오염과 그리고 또 인간이 구축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의 설치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내면서 해양 오염을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호동물종인 돌고래 등 비봉이에 대한
비봉이 등을 위해서는 인간과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보호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대신에 또 어업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7일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앞서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그런 말씀에서도 앞으로 이제 차세대 청년 정치인을 키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예, 그 정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뭐 정치를 혐오하고 이러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네. 정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거기서 청년들이 목소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의 문제인데 청년 당사자가 정치 안에 들어와서 그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아카데미라든가 강좌라든가 아니면 청년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또 총선 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선거 체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한 이때쯤 되어지면 총선기획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정당 활동들을 통해서 도민들을 만나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우리가 총선에 어떤 공약을 내걸 것인가 또 총선에 어떤 자세를 임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선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현안들 또 앞으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